네, 11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gg플롯을 활용한 예제를 몇 가지를 쭉 볼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ggplot2하고 타이디버스 패키지들에서 필요한 함수들을 같이 써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들은 구글에서 ggplot 이그젬플로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 예제들이고, 저도 이 세 군데 사이트에서 주로 참조를 해서 코드를 가져와서 거의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조금씩 변한 코드는 있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 R 막다운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노트 자체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강의 노트는 사실은 요 R 막다운으로 작성을 한 거고, 이게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여러분한테 그 강의를 드릴 내용이고, 어떻게 하면 이 RMD라는 파일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요 노트 알막다운 노트 파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올린 플랫인데, 바이올린 플랫은 박스 플랫과 동일하죠. 거의 동일한데 한 가지 이제 그 덴시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박스 플랫은 이 어느 부분에 데이터가 몰려 있는지를 볼 수가 없죠. 중앙값이랑 사분위수, 최소 최대를 알 수는 있지만 덴시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중앙값은 가운데니까 이쪽에 데이터가 몰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덴시티를 보니까 양쪽으로 이 픽이 나눠져 있죠. 이런 정보는 이제 박스 플랫을 볼 수 없으니까 바이올린 플랫이 최근에는 많이 쓰입니다. 일단 그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리고, 데이터는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1620개의 옵저베이션과 두 개의 베리어블, 하나는 캐릭터, 하나는 넘버. 요 데이터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면 이제 데이터, 그 다음에 이게 매핑 함수, x축은 name, y축은 value. 데이터가 name이랑 value가 있었죠. name과 value, 그렇죠? 그래서 매핑이고, 컬러를 바그래프의 컬러를 name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바그래프는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박스 이 안에 있는 필링을 컬러를 네임에 따라 다르게 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옴 바이올린이라는 그 지옴 함수가 있고, 박스 플랫도 같이 그려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올린 플랫이 나오고, 이제 그 조금 서머리라든지, 여기서 지금 다른 게 이 X축에 보면은 라벨이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라벨이 디폴트로 그리면 이렇게 ABCD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라벨을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서머리죠. n이 몇 개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xlab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xlab이 뭐가 들어있냐면, 보시면 a라는 문자랑 n은 뉴라인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a하고 한 칸 엔터 치고, 그 다음에 n은 500, 이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를 보실 게, 샘플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t블이고 4x2인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컬럼이랑 뒤에 있는 컬럼을 페이스트를 한 겁니다. 페이스트를 했는데 콜랩스를 한 거죠.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붙이는데 어플라이 펑션으로 파이프 오퍼레이터로 어플라이 펑션을 쓰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 첫 번째 들어가죠. 이 얘기는 사실은 기억이 나실 테지만 요 말과 똑같습니다. 네, 이것과 똑같죠?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X랩에는 이 텍스트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랑 다른 게 박스 플랫까지 해주고 fill veridis라는 이 컬러 색상을 써주고, 말하자면 fill을 여기서 제공하는 컬러 팔레트를 쓰겠다는 거고, X축의 그 스케일은 디스크리트죠. A, B, C, D. 그리고 이제 them에서 플랫 타이틀이랑 레전드 포지션을 넌으로 해주면 여기 있는 게 없어집니다. 레전드가. 그리고 타이틀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X랩이 여기서 이제 X 디스크리트 스케일 언더바 X 언더바 디스크리트라는 명령 함수로 X랩을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그래프랑은 다르게 지금 X축의 라벨이 X축 타이틀 라벨이 아니고 각 카테고리의 라벨이 바뀌어 있습니다. 레전드는 없어지고요. 네, 여러분 실행해 보시면 아마 금방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없어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버블입니다. 버블 플랫. 버블 플랫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데이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mpg라는 그 데이터입니다. mpg는 지금 보면 234개의 데이터가 있고 11개의 베리어블이 있어요. 자동차의 그 메이커, 모델 이름, 이게 이제 배기량, 제조 연월일, 실린더 개수 뭐 해가지고 도심 연비, 하이웨이 연비 이렇게 있는데, 요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닷으로 하는 거죠.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밑에 이제 그려지는데, 보시면 지터라는 포지션을 지터로 하면 그 조금씩 그 틀어지죠. 같은 위치에 찍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빼고 해보면 이 점들이, 왜냐면 디스크리트 카테고리컬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터 포지션으로 해주면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이 하이웨이별로 다르게 하겠다, 하이웨이 그 연비로 다르게 하겠다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되고, 이 그래프는 지금 도심 연비랑 그 배기량이 클수록 연비가 안 좋죠. 반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해준 겁니다. 일단 0.1부터 7까지 그 크기를 스케일링을 해준 거고, 알파를 0.3으로 해서 투명도를 높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컬러를 넣어주죠. 그리고 네,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이어가 2008년, 2002년, 200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컬러를 이어별로 다르게 넣겠다라는 건데,
데이터를 보시면 원래 데이터는 그 이어는 인트형이긴 하지만 두 개밖에 없어요. 2008년, 1999년. 그래서 사실 이건 컨티뉴어스가 아니고 카테고리컬 데이터죠. 네, 그래서 이걸 그 데이터를 파이프 오퍼레이터로 뮤테이트로 이제 새로운 변수 이어 팩터 변수를 만들고 이걸 바로 파이프 오퍼레이터로 ggplot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99년하고 2008년 두 개의 색깔로 이제 나눠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그 데코레이션을 해주는데, 이 베리디스라는 그 이제 팔레트를 쓰겠다라는 거고, 옵션은 D 타입의 그 보라색이랑 노란색, 그리고 them은 블랙 앤 화이트, 이 칸막이가 다르죠, 여기랑. 그리고 X랩, Y랩, 그 다음에 레전드 포지션은 none. 근데 레전드를 지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대로 나온 레전드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아실 텐데 레전드를 새로 붙여줘야 되긴 하는데, 뭐 일단 여기까지 이 버블 플랫은 버블 차트, 버블 플랫이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플랫인데, 바플랫은 배우셨지만 이제 에러바를 넣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투스그로스라는 이제 이것도 디폴트로 주어진 데이터 셋인데, 세 개의 변수, 두 개는 뉴머리컬, 하나가 지금 범주형인데, 지금 그 이빨의 길이하고 어떤 약물인 것 같아요. 약물의 농도, 이것을 이제 지금 바플랫으로 그려주려고 하는데, 바플랫 자체는 그 이제 도스가 카테고리죠. 여기서 보면은 도스에 따라서 이빨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즈가 그 뉴머릭이었는데 요걸 팩터로, 왜냐면 세 개의 범주밖에 없으니까 이건 범주형이라 팩터로 바꿔주는 게 맞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뀐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그 평균을 구해야겠죠. 도주 0.5일 때 평균, 그리고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서 에러바, 사실 여기서는 에러바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그린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그 타이디버스에서 배웠죠. 그 데이터를 파이프 오퍼레이터로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쓰면 도즈라는 그룹으로 묶어주고, 사실 여기까지 하면 아무런 그 오퍼레이션은 없어요. 단지 그룹이 도즈라는, 지금 df만 보면은 그룹이 안 돼 있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룹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즈 그룹별로 지금 서머리를 구하는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고 민을 구하는 거죠. 랭스의 민. 네,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도주에 따라서 평균 길이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걸 가지고 이제 바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 지옴 에러 바라는 지옴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만 그리면 이제 바그래프 평균, 지금 스태티스틱은 아이덴티티죠. x 그대로 그린다는 겁니다. x 도즈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서머리에 도즈가 0, 1, 5, 0.5, 1, 2 이렇게 돼 있죠. x는 그리고 y는 랭, 이게 렌이 사실 그 평균이죠. 평균 값을 구해서 값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스탯을 아이덴티티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 이제 에러바는 안 생기고 그 바그래프만 그려지고요.
컬러는 블랙이고 필을 다른 색으로 도주에 따라서. 근데 여기 에러 바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이 함수는 이제 매핑이 정해져 있죠. ymin과 ymax. 근데 평균에 사실 여기다가 마이너스 SD를 해도 돼요. 그러면 바그래프가 더 크게 그려지겠죠. 앞에서는 반만 그려졌는데 여기서는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금방 아시는 게 최소값이 평균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뺀 값이니까 여기죠. 그리고 최대값은 여기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화살표죠. 사실 이 지옴 에러바라는 거는 이제 화살표, 내 양쪽 화살표 끝을 이렇게 막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만 그릴 때는 여기를 지우고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그 호리젠탈 바 플랫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여기 라벨이 붙었죠. 라벨이 쭉 붙어 있습니다. 일단 empty class라는 그 데이터를 쓰고요. empty cla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개의 데이터랑 11개의 변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자동차 배기량이나 면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몇 가지 함수를 썼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 글씨들, 이게 뭐냐면 사실 데이터에는 없어요. 여기 더 변수들을 쭉 보면 11개 데이터 중에는 이 라벨이 없습니다. 그런데 row names to column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name이 데이터로 변해요. 컬럼이 row name이 그 데이터로 변한 겁니다. 이게 네, 그렇죠. row name이라는 컬럼 이름, 변수 이름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고 이 실린더의 개수를 범주로 바꿔주는 거죠. 이 실린더의 개수는 6이나 4나 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범주로 바꿔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변수만 이렇게 고른 겁니다. 그래서 df라는 그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개의 데이터 그리고 4개의 컬럼이죠. 하나, 둘, 셋, 넷, 4개의 컬럼입니다. 이걸 그 호리젠탈 바 플랫을 그려주려면 코드 플립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이거요. 이거 없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보는 바 플랫. 네, 이런 거는 이제 방향을 틀어줘야겠죠. 이렇게 90도로 텍스트 같은 경우에 이 넛지라는 거는 이제 여기 오프셋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글씨를 트는 게 아니고 그래프 전체를 트니까 그래프 전체를 틀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램이 나옵니다. 여기도 베리디스라는 팔레트를 썼고요. D 컬러 타입을 썼죠. 네, 그리고 바 플랫에 거의 유사한 이제 플랫인데 서큘러 바 플랫 이렇게 그려지는 플랫입니다. 이 플랫은 좀 뭐 복잡하긴 한데 일단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 이제 생성을 해준 겁니다. 바를 70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id를 70개, 그 다음 individual이라는 변수에는 이 미스터라는 그 이름을 만들어 줬고요. 그룹은 A, B, C, D 그룹을 임의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value는 아마도 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일 건데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이제 밑에 있는데 밑에 있죠. 4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NA 믹싱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 비어 있는 곳이죠. n가지 중에 10개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이 인덱스에 해나가는 2번부터 4번까지 데이터를 NA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NA 하나가 빠졌네요. 3개죠. 2, 3, 4.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가 뭐 보기에는 똑같은데 1번이 지금 NA가 다 들어갔네요. 여기서는 NA 미싱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데이터가 두 개가 쓰입니다. 하나는 실제 데이터고, 또 하나는 라벨 데이터라고 해서 이 포지션, 라벨링 하는 포지션을 다 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글씨가 앵글이 다 다르죠. 앵글이 다 다릅니다. 이 앵글들을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에 있는 ID 순서대로 이 라벨의 앵글을 조금씩 계산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보시면 일단 데이터랑 똑같이 라벨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고, 이 전체 개수 넘버 오브 바, 그 다음에 앵글을 이렇게 해줘요. 이 앵글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조금씩 그 각도를 주면 돼요. 그걸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호리젠탈 어저스트, 이거는 이제 90도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0도가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90보다 작다는 게 0부터 시작해 가지고 180 아니죠.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읽다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기울이면 여기서는 거꾸로 글씨가 써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뒤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앵글로 꺾어주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앵글을 뒤집어서 반대로 꺾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AT 어저스트를 가지고 일단은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고, 앵글은 여러분 if else는 아시죠? 이게 true면 앞에, false면 뒤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 이제 데이터를 플라팅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바그래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바그래프죠. 근데 코드 폴러라고 하면 코디네이트 좌표계를 바꾸는 겁니다. 좌표계를 동그랗게 하도록 바꾸면 부채꼴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생긴 거고, Y 리미테이션을 준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돼요. Y 리미테이션은 여기 스케일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00까지가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면은 가운데가 비겠죠. 그 효과를 노리고 지금 y림을 마이너스 100부터 해준 거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가 붙일 건 텍스트만 붙이면 됩니다. 근데 텍스트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오음 함수를 쓰긴 했는데 여기선 데이터를 여기까지 쓴 거죠. 근데 데이터를 새로운 걸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오음 함수들마다 데이터라는 파라미터가 무조건 있어요. 이 얘기는 데이터라는 파라미터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 있는 파이프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써가지고 앞에 있는 게 데이터로 무조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라벨 데이터, 우리가 만든 다른 데이터를 써주는 겁니다. 라벨 데이터를 우리가 봤나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라벨 데이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이디랑 인디비주얼 그룹 밸류 여기까지는 데이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앵글을 하나를 만들어 준 거죠. 앵글 하나가 더 붙어 있고, 이 앵글 하나 때문에 지금 그 geom 텍스트는 다른 데이터셋을 쓴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핑 함수도 다른 걸 씁니다. 그 지금 보면 x축이랑 y축은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오프셋을 10만큼 준 겁니다. 라벨은 인디비주얼 요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h-adjust를 아까 우리가 만든 h-adjust, 여기는 지금 h-adjust가 안 보이네요. 네, 다시 보면 네, h-adjust가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만 다른 데이터를 쓸 수 있다. 그 geom 데이터, geom 함수들은 다 다른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 보실 게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정렬을 한 겁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이렇게 조금씩 각도를 변하다가 딱 여기가 지나가면 뒤집어집니다. 왜냐면 이대로 변하다가는 글씨가 뒤집어지겠죠.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어레인지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걸 그려주는 건데, 데이터를 일단 바꿔야겠죠. 데이터를 바꿔주는데, 이 데이터2라는 걸 바꿔줬는데, 그룹하고 그룹이 똑같으면 value로 어레인지를 해라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x가 이제 매핑이 id로 되고 있습니다. id가 1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되는데, 어레인지를 했으니까 id를 한 번은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2를 보면 원래 id가 있고 어레인지를 해서 id가 틀어졌죠. 그래서 id2를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주면 또 라벨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그려주시면 정렬이 된 상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 다음은 그 스택트 에어리아 차트라고 하는데, 지금 그림은 잘못 지금 그려졌는데, 일단 베이비 네임스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깔아야 돼요. 요 파일은 베이비 네임스가 어떤 파일이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데, 변수는 5개예요. 5개인데 1880년대에 그 피메일이고 이름이 메리인 사람의 숫자, 아기의 숫자죠. 아기가 아니고 사람이네요. 근데 이제 베이비 네임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제 1881년인가요? 1881년일 수도 있고, 잠시만요. 베이비 네임스 하면 80년이네요. 더 해야겠네요. 쉽게. 어차피
보죠. 보시면 80년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네요. 이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들을 필터링을 합니다. 몇 개 네임에 대해서만. 그리고 피메일만 고른 거죠. 자, 이 데이터를 보시죠. 이 데이터를 보시면 80년도, 81년도, 82년도, 83년도 연도별로 이 사람들 이름을 갖는 사람 아기들의 숫자가 쭉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X축은 연도가 되고 Y축은 숫자가 되고 그 해당하는 이름이 연도별로 과연 몇 명이나 있었나 라는 게 이제 그래프로 그려지는 겁니다. 스택트 그래프라고 했는데 스택트 그래프는 스태킹을 해서 그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려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함수가 geom area라는 걸 썼죠. 말 그대로 그 구간을 칠해주는 겁니다. 구간을 칠해주는 거고, 칠해주게 되면은 노란색 이거 레전드가 지금 빠졌는데 레전드를 포함을 시켜보죠. 그러면 연도별로 각 이름의 레전드가 2개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이 패트리샤라는 이름을 갖는 사람은 이 1920년대부터 이 60년, 50년대에 굉장히 많았고, 지금 제시카라는 이름은 앞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 2000년대에 와서 많이 출연을 했고, 도로시라는 이름이 아마 이제 이때 있었는데 거의 요즘은 없는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스택드 그래프인데 지오메어리아를 써서 이런 타임 코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P라는 데다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패시트라는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죠. 패시트라는 함수로 P에다가 패시트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하면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 네임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스케일이라는 거는 이제 free 언더바 y는 y 스케일이 free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노란색은 맥시멈이 5만이고 요 파란색은 맥시멈이 10만이 넘어가는데, 이걸 같은 스케일로 그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동일하게 안 나오겠죠. 그런데 y 스케일을 다르게 프리하게 준다 해서 free 언더바 y 해서 그리면 좀 보기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스택드 그래프 덴시티 플랫이긴 한데, 덴시티 플랫이 아니죠. 이거는 그 타임 코스 플랫인데 칠해주는 겁니다. 안쪽을. 이제 덴시티 플랫이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데이터가 다르죠.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데이터는 MPG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거고, 이 MPG 데이터는 실제로 그 실린더의 개수에 따라서 범주에 따라서 그 이 시티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로 시티 마일리지가 이 정도인 그 실린더 5개인 자동차들이 시티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느냐, 요거죠. 앞의 데이터랑은 다른데 보여지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ggplot을 저장을 해놓고 이건 이제 density라는 geom density라는 명령어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을 이렇게 안을 칠하는 거를 실린더의 개수에 따라서 다르게 칠하겠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스택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알파를 주지 않으면 가려집니다. 그래프가 이제 색깔로 제일 나중에 칠해지는 게 다 가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 알파라는 투명도를 좀 주시는 게 보기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와플 플랫 차트인데, 와플 차트는 그 힙맵이랑 비슷한데, 오늘은 힙맵을 제가 안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제 와플 차트는 힙맵이랑 다른 거는 그리드 각 명료하게 그 각 칸이 나눠져 있고 그 칸의 범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힙맵 같은 경우에는 범주가 아니고 그 각 칸에 그 어떤 컨티뉴어스한 값이 들어가서 등고선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범주가 들어가서 색이 완전히 다른 색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mpg라는 데이터를 썼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실 게 요 그리드, expand grid라는 함수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10개의 그러니까 x도 10개, y도 10개일 때 모든 컨비네이션을 구해주는 거죠. 그럼 11, 12, 13, 14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굉장히 빠르게 쉽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이 expand grid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분석할 때 자주 씁니다. 자주 쓰면, 안 쓸 수도 있지만 자주 쓰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df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면 x, y 그리고 카테고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그 셀이 나눠지고 각 셀마다 다른 카테고리가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그리는 거는 geom 타일 이 함수로 그리면 돼요. geom 타일이라는 함수로 그리면 금방 이게 갈수록 느려지는데, 네, 이게 데이터가 너무 커서 좀 느려지고 있는 거고, geom 타일이 힙맵을 그릴 때도 geom 타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카테고리 범주형이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색깔이 칠해진 거고, 힙맵일 때는 그레디언트가 걸리게 되겠죠. 지금 이 그래프는 지옴 타일만 썼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몇 가지 좀 옵션을 줘서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요 밑에 요 부분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마지널 히스토그램이고 여러분 가끔 보시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그 ggplot2에 있는 기본적인 패키지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 조금 ggplot2에 기반한 익스텐디드 된 패키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ggextra, 그 다음에 ggpubr, 그리고 ggrigid, 그 리지죠, 리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죠. 가끔 보시면 이제 그 논문에도 나오는 히스토그램이랑 그 산포도, 그리고 이 추세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이 P만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지플랫만 그리면 삼포도, 일반적인 삼포도가 그려지고, 이 그림을 이 지지 마지널이라는 함수, 여기서 제공하는 함수를 써서 타입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마지널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고 마지널의 덴시티가 그려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되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지지퍼브 R은 제가 설치를 안 했는데 좀 덩치가 커서 설치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비슷하죠. 요거랑 비슷하지만 좀 더 팬시하게 여러 개를 겹쳐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하게 데이터를 넣고 옵션을 주는 방식으로 조금은 지지플랫이랑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쓰고 싶다 하면 쓰실 수 있는데, 이렇게 패키지를 쓰지 않고, 사실은 이런 것 여기서도 이 패키지를 쓰지 않고 그 화면을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분할된 화면에 각각의 그 이제 여기는 덴시티를 그려주고 여기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 여기는 삼포도를 그려주는 식으로 지지플랫 패키지 제공하는 함수만 가지고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지라인이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그 좀씩 겹쳐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 덴시티를 이렇게 겹쳐서 그려주는데, 이 그림도 우리가 이 패키지를 쓰지 않고 이 Y축의 그 어떤 좌표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기본 ggplot2에서 제공하는 함수만 가지고도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예제들을 쭉 살펴봤는데, 필요한 플랫을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여기서든 찾아서 보시고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분석 자체는 이제 사실 거의 안 했죠. 데이터에 대한 그 어떤 프리 프로세싱이나 해석 같은 거를 못하긴 했는데, 아마 이제 남은 강의 과정 동안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